안녕하세요. 저는 그 코그넥스라고 하는 머신 비전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민수라고 하고요. 사실 저희 회사는 이제 아쉽게도 한국 회사는 아니고 이제 미국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회사에서 그 어드밴스드 비전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기술 개발 조직에서 일을 하고 있고, 제가 담당하고 있는 최근 이제 일은 EV 배터리 제조 관련해서 기술 개발과 전략 개발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요. 코그넥스라고 하는 회사는 미국 보스턴 지역에 기반을 두고 있고요. 이 머신 비전이라고 하는 분야에서 40년 이상 계속해서 생산을 하고 기술을 개발해 왔던 회사고, 여기 좀 특이한 점은 여기 보시면 한국에 한 120명 정도 직원이 일을 하고 있는데 절반 이상이 이제 엔지니어입니다. 저희가 뒤에 좀 말씀드리겠지만 2019년에 한국에 이제 수아랩이라고 하는 AI 회사를 이제 인수를 하면서 그때 당시 한 2,500억 정도의 투자를 하고 인수를 하고 한국에 대대적으로 기술센터를 설립해서 지금 일을 하고 있어서 상당히 많은 한국의 직원들이 있습니다. 근데 조금 요 머신 비전이라는 게 이제 앞서서 이제 AI 많은 그 센터장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중에서도 저희는 특히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영상 기반의 AI하고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데요. 머신 비전이라는 게 뭐냐면 저기 그 사람에 해당하는 사람의 이제 눈과 그 다음에 머리에 해당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제조 현장에서 예전에는 사람이 생산품을 보고 검사를 했었다면, 지금 현재는 많은 부분이 자동화돼서 카메라로 영상을 찍고 그 찍힌 영상을 가지고 판독해서 결과를 내는 이런 기술을 이제 머신 비전이라고 하는데요. 최근에는 이 머신 비전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기존에는 이 비전이라는 기술이 개발된 지가 뭐 한 4, 50년 됐는데, 최근에 가장 큰 트렌드는 여기다 AI를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럼 머신 비전을 가지고 뭘 하냐 하고 궁금해 하실 수도 있는데, 아까 주로 AI는 지금 검사 쪽에 많이 사용됩니다만 머신 비전이라는 기술은 좀 더 광범위합니다. 머신 비전으로 저희가 하고 있는 거는 저희가 이제 그 기기라고 부르는데, 가장 첫 번째가 이제 가이드라고 해서 저기 보시는 것처럼 로봇 가이던스 기술을 이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로봇에 마치 눈을 달아서 로봇이 픽앤플레이스라고 하는데요. 어떤 파트를 집어서 제조 현장에서 어디 다른 곳으로 트레이로 이동할 때, 픽앤플레이스 할 때 로봇의 눈이 되는 기술이 바로 가이드 기술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저희가 아이덴티피케이션이라고 부르는데, 저건 엔진에 있는 지금 그 파트 넘버입니다. 파트 넘버가 저렇게 OCR이나 캐릭터 형태로 박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읽어서 실제로 판독을 해서 숫자를 알아내는 기술이고요. 쉽게 보이지만 최근에는 어느 정도까지 발전했냐면, 여러분이 쓰시는 그 휴대폰 안에 거의 1mm보다 작은 파트들이 들어가는데, 그 모든 파트에 저는 아이디 넘버가 다 찍혀 있고요. 이걸 다 트레이스해서 생산 현장에서 어떤 불량이 발생한다면 향후에 그것들을 역추적해서 알아낼 수 있도록 굉장히 많은 부분에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가장 많이 또 쓰이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계측이고요. 저 예전에는 브레이크 패드에 패드 간 이제 간격을 재는 건데, 이건 3D 기술을 이용해서 이제 재고 있고요. 이제 마지막이 이제 인스펙션이라고 해서 어떤 표면에 있는 결함들을 검사하는 기술입니다. 이 네 가지가 저희가 적용되는 가장 메이저 분야입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 제품은 저 뒤에 있는 것처럼 AI 소프트웨어라든가 그런 부분에 많은 그 제품들이 나오고 있고요. 바코드 리더 같이 아까 보셨던 그 아이디를 읽어내는 바코드 리더라든가 스마트 카메라, 3D 센서, 굉장히 다양한 제품을 저희가 개발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마 오늘 주제는 이제 AI이기 때문에 코그넥스에서의 AI는 어떤 기술을 저희가 갖고 있는지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회사는 이 AI 기술에 투자를 한 게 사실 여기에 없습니다만 2017년에 스위스에 있던 BD라는 회사를 최초로 인수를 해서 시작을 했고요. 이제 한 6년 가까이 돼가네요. BD를 인수해서 2018년에 BD 기반의 소프트웨어를 출시를 했고, 그 이후에는 계속 하고 있는 것들이 AI는 사실 지금 굉장히 광범위하게 제조 현장에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저기 보시는 것처럼 조그만 스마트 카메라에도 AI를 탑재해서 저희가 출시를 하고 있고, 초기에는 정확도에 집중을 했었다면 지금은 적은 양의 이미지만으로도 사람은 사실 그 한도 샘플이라고 저희가 현장에서 부르는데, 검사를 할 때 몇 가지 샘플 예제를 갖다 주고, 이런 샘플은 불량이고 이런 샘플은 양품이다라고 알려주면 나름대로 기준을 만들어서 작업을 하거든요. 비슷하게 적은 양의 샘플만 가지고도, 이미지만 가지고도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저런 인베디드 카메라 형태로 넘어갔었고요. 최근에 하고 있는 일은, 아마 이 AI를 혹시 여기서 도입을 제조 현장에 해보신 분들이 계시다면 아마 많은 걸 느끼실 텐데요.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AI가 아마 굉장히 많은 분한테 이제 한 5, 6년 전에 뭐 알파고 나오고 최근에 챗 GPT 나오고 굉장히 많은 희망을 불러일으키고 있기도 합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밝은 부분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게 뭐가 어떤 이슈가 있냐면 현장에 실제로 적용하려면 굉장히 많은 뛰어난 인재들을 투입해야 되고 굉장히 많은 시간을 들여야 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저희는 극복하는 데 집중을 하고 있는데요. 어떤 일들이 생기냐면 혹시 AI를 보통 대표적인 기술 중에 하나가 딥러닝 기술인데 영상 쪽에서는 이 딥러닝 프로젝트가 왜 실패하는지 한번 구글 같은 데 쳐보시면 엄청나게 많은 사례가 나옵니다. 아직도 바뀌지 않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왜 78% 이상의 프로젝트가 실패하냐, 왜 90% 이상이 실패하냐, 저렇게 엄청나게 높은 숫자들이 나와 있어요. 실제로 적용 과정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첫 번째는 데이터입니다. 이 데이터를 수집하고 정제하는 일이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첫 번째는 충분치 않은 데이터가 가장 큰 이유인데요. 실제로 제조 현장에서 발생하는 불량들이 경우에 따라서는 되게 극단을 오고 가는데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오기도 하고 엄청 안 나오기도 하고 굉장히 좋은 데이터를 수집하기 어렵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실제로 현장에서 일을 하면서 보게 되면 예를 들면 고객께서 한 100만 장 정도 데이터를 보유하고 계신데 레이블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미지를 보면 이게 왜 불량이지? 이게 왜 양품이지? 알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가끔씩은 이런 데이터에다가 레이블을 해줘서 전달해 주시는데 레이블을 하는 사람들이 그 엔지니어링 센스가 있는 분들이 아니라 현장에 작업자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레이블에 굉장히 많은 바이어스가 껴 있고요. 저희가 굉장히 국내 해외에 있는 대기업들과도 많이 일을 하는데 거기 가면 예를 들면 국내 이제 디스플레이 회사 같은 데 가면 이 이미지를 보고 판독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거기에 이제 레벨을 마스터라고 해서 모든 공장에서 온 이미지들에 대한 기준을 정하시는 분이 계신데요. 그럼 마스터 한 분이 이제 밑에 있는 친구들을 가리켜서 판독 기준을 설립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 마스터 기준조차도 흔들리기도 하고요. 마스터가 가리킨 그 밑에 있는 친구들은 계속 다 흔들립니다. 어느 정도냐면 똑같은 이미지를 아침에 보여줄 때랑 밤에 보여줄 때 판단 기준이 달라집니다. 이런 부분이 사실 실제로 AI를 적용하는 데 굉장히 많은 난제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엄청나게 아까 많은 데이터가 공장에 수집되기 때문에 굉장히 이미지도 쉽게 취득할 수 있고 학습도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걸 핸들링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저희가 이제 AI에서는 망이라고 부르는데 딥러닝 망을 학습하는 과정에 있어서 몇 가지 하이퍼 파라미터들이 들어가서 학습을 하게 되는데 이 하이퍼 파라미터는 아마 일반인이 보시면 무슨 뜻인지 전혀 이해하실 수 없을 거예요. 그러면 이런 파라미터들을 가지고 굉장히 좋은 AI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이 파라미터를 튜닝하고 관리하는 기술이 사실 굉장히 까다롭고요. 그리고 트레이닝에 예를 들면 100만 장 가지고 학습한다 그러면 한 번 학습하는데 한 달이 걸리기도 하는데 극단적인 케이스는 한 달 걸려서 나온 결과가 적용해보면 꽝인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러면 이 짓을 한 3-4번만 반복하면 사실 양산 시점을 다 놓치는 경우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실제로 디플로이를 성공을 했다 하더라도 관리하기 굉장히 어려운데요. 저희가 이제 뒤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굉장히 다양한 대기업들, 최근에는 이제 저희가 EV 쪽에 많이 같이 일을 하고 있는데 이런 기업들은 생산 라인이 예를 들면 50에서 80, 한 공장 안에 이 정도 라인을 보유하고 있고요. 이걸 전 세계로 확산하게 되면 라인이 수백 개의 라인이 되는데 똑같은 생산품을 생산한다고 해도 라인별로 굉장히 다른 형태의 베리에이션이 발생을 하고요. 그리고 이 정도 문제가 아니라 프로덕트들이 다 바뀌고 매년 프로덕트가 바뀌기도 하는 이런 베리에이션들을 관리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럼 그때마다 다시 데이터를 수집하고 망을 학습해야 되는데 이런 과정이 사실 굉장히 까다롭고 지난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집중하고 있는 부분들은 이런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실제 AI를 적용할 때 발생하는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좀 집중적으로 포커스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최근에 내놓은 비전 프로 딥러닝이라고 하는 제품 3.0의 이제 특징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레이블의 노이즈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미지를 실제로 보시게 되면 이게 한 100장에서 한 수백 장 사이면 그래도 사람 매뉴얼로 다 엔지니어가 리뷰할 수 있지만 몇만 장의 이미지가 들어오거나 몇십만 장이 들어올 때가 있거든요. 이 이미지를 사람이 도저히 다 전수 리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럴 때 이제 사용하는 기술이 레이블 체커라고 해서 레이블에 있는 노이즈가 어느 정도 레벨인지를 얘가 알려주거든요. 이 레이블은 좋은 레이블이다. 이 레이블은 나쁜 레이블이다. 혹은 이 레이블은 한 번 더 봐야 되는 모호한
레이블이다라는 걸 알려주는 기능이 들어가 있어서 리뷰를 하는데 들어가는 시간을 굉장히 줄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망에 들어가는 어떤 하이퍼 파라미터들을 일반인이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파라미터들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런 것을 사람이 지식이 없어도 자동으로 튜닝해주는 파라미터 오토 튠이라고 하는 기술이 들어가 있어서 실제로 전문가도 이게 핸들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부에서 저희가 어떤 테스트를 해봤냐면, 이쪽 분야에서 뭐 한 4, 5년씩 일을 해온 엔지니어를 데려다 놓고, 자, 네가 파라미터를 가지고 튜닝을 해봐.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그렇게 해서 그 친구한테 한 3일인가 4일 시간을 주고 튜닝을 시켰더니, 그 친구는 자기 센스가 있거든요. 이 파라미터를 어디서부터 어떻게 만지면 결과가 좋아지는지. 그런데 얘가 자동으로 한 6시간 안에 튜닝한 게 그 친구가 3일, 4일 튜닝한 것보다 훨씬 더 성능이 좋았고요. 이 샘플 테스트를 저희가 내부에서만 해도 여러 번 반복을 해봤는데, 자동화된 녀석이 대부분의 성능이 더 좋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들어가 있는 기술은 아까 말씀드린 라인 간 편차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라인 1번부터 10번 라인이라고 하게 되면 동일한 생산품을 생산한다고 해도 거기 달려있는 카메라들, 그다음에 조명들 셋업에 따라서 아주 미묘하게 이미지가 달라지고 분량이 유형이 조금씩 다르게 보이는데, 이게 망을 가지고 1번 라인의 삭스판 망을 가지고 2번에다가 만약에 적용을 하게 되면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1번 라인의 삭스판 망을 가지고 2번에다 빠르게 어댑테이션 할 수 있는 기술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이건 뭐 저희 회사만의 기술은 아닙니다만, 엔비디아 GPU 같은 경우에는 텐서얼티라고 해서 망을 가속화하는 기술을 갖고 있는데요. 좀 더 고속으로 처리할 수 있는 텐서얼티 기술을 같이 넣어서 저희가 고속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기술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금 많이 하고 있는 일은 뭐냐면, 아까 말한 대로 AI를 실제 현장에 적용하는데 엄청나게 많은 시간과 공이 들어가는 걸 어떻게 줄일 거냐가 저희 회사의 지금 최근 고민이고요. 그러니까 망의 성능을 올리는 것보다는 지금은 망 성능은 사실 굉장히 세츄레이션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회사가 지금 이 제조에 들어가는 AI 기술 제품을 판매하고 있고, 저희 분야는 이제 주로 영상 기반의 기술인데, 영상 기반에서 지금 정확도는 거의 세츄레이션 됐어요. 이유는 뒤에 좀 말씀드리겠지만, CNN이라고 하는 이제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 기반의 망은 모든 회사들이 다 갖고 있고, 걔네들이 낼 수 있는 맥시멈치는 거의 다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그런데 저희가 하고 있는 건 여기까지, 그 맥시멈 수치까지 얼마나 다른 회사들에 비해서 빨리 도달하게 할 거냐, 그리고 그게 현장에 적용했을 때 혹시 다른 변화가 생겼을 때 얼마나 빨리 어댑테이션 할 거냐, 두 가지가 타겟이고요. 저희가 타겟하고 있는 거는 기존 제품에 비해서 그거를 한 10배 이상 그 디플로이 시간을 줄이는 게 저희 회사의 지금 주요 목표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툴들이 있어요. 아마 많이 보셨을 수도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레이블 하는데 또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이 녀석에다가 기차를 레이블 하라고 하면 사람 뭘 해야 되냐면, 여기 이제 뭐 동그라미나 펜 같은 걸 가져가서 이 기차 주변에 다 그림을 기차를 그려줘야 돼요. 기차 안쪽을 다 채워줘야 되거든요. 굉장히 손이 많이 가는 일입니다. 근데 대신에 저희가 갖고 있는 AI 레이블링 툴을 이용하면, 저기 기차 주변에 저렇게 바운딩 박스라고 부르는데, 사각형을 그려주면 자동적으로 저 기차 부분만 잘려서 세그멘팅 돼서 레이블이 적용이 되고요. 이 녀석은 저희가 프롬프트라고 부르는데, 프롬프트를 여기에는 플러스의 프롬프트, 이쪽에 마이너스의 프롬프트를 주는 겁니다. 이건 마우스로 왼쪽을 클릭하면 플러스고, 마이너스는 오른쪽을 클릭하면 마이너스인데요. 플러스는 이 녀석은 레이블이 맞다, 마이너스면 레이블이 아니다라는 녀석이고요. 이런 기술들을 적용해서 레이블 속도를 훨씬 빨리 올릴 수 있는데,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요건 데모는 일단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하나 볼까요? 저기 보시는 건 좀 플러스 한 번 하고 마이너스 한 몇 번을 하게 되면 저기 원하는 저런 사선 같은 레이블을 바로 얻어낼 수가 있는 게 이런 특징입니다.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건 조금 전문적인 얘기에서 빨리 설명드리고 넘어가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라인 베리에이션에 대응할 수 있는 망을 저희가 개발해서 이거는 학습하지 않고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번 라인에서 적용한 학습된 망을 가지고 2번에 적용했을 때 좀 더 강건하게 대응하는 기술이고요. 좀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포커스 중에 하나가 저희 회사가 최근에 이제 EV 쪽에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 저희 회사가 이제 최근에 가장 많은 일을 하고 있는 분야 EV에서 대부분의 회사들을 다 커버를 하고 있는데요. 뭐 한국의 3사 잘 알고 계신 것처럼 뭐 삼성이라든가 SK, 그다음에 LG랑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국의 CATL, BYD, 그리고 미국의 이제 테슬라,
일본의 파나소닉, 그다음에 유럽의 노스볼트 이런 회사들이 다 저희 회사의 고객입니다. 그래서 가장 현재 산업계에서 빠른 속도로 팽창하고 있는 산업이 이제 EV고요. 물론 최근에 몇 가지 이슈 때문에 인베스트가 좀 줄기도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유일하게 지금 이런 침체기에 확장을 하고 있는 산업이 이제 EV인데요. EV에서 머신 비전을 사용하는데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위에 뉴스들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전기차가 사실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이제 화재 위협인데요. 아시는 것처럼 안타깝게도 몇 년 전에, 2년 전인가요? LG가 이제 GM에다가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을 물어줬어야 했죠. 저 화재 한 번 때문에. 그게 리콜 비용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포함해서.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전기차는 화재가 지금 가장 위협적인 요소입니다. 전기차를 확산하는 데 있어서. 근데 이런 화재가 왜 생기냐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 배터리에 들어가는 불량들에 의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첫 번째가 저기 보시는 녀석을 원통형이라고 부르는데요. 저기 아마 4680 셀일 겁니다. 테슬라가 주로 원통형 셀을 많이 쓰고 최근에 이제 중국에 생산한 녀석에만 그 CATL에서 생산한 각형 셀을 쓰는데 원통형 셀에 저렇게 아니면 배터리 표면에 저런 덴트가 있다 그러면 저게 무슨 문제를 일으키냐면 덴트가 안쪽에 있는 분리막이라든가 아니면 양극재 음극재를 뚫고 갑니다. 양극재 음극재가 관통되는 순간에 전류가 흐르면 바로 화재로 이어지거든요. 굉장히 위험한 불량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배터리 셀 표면에 저렇게 스크래치가 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배터리는 저렇게 금속처럼 보이지만 사실 저 겉에는 니켈 같은 걸로 다른 그 금속으로 도금해서 코팅을 하는데 그 도금막이 저렇게 파이게 되면 제가 시간이 지나면 부식이 됩니다. 배터리 수명에 영향을 주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 배터리의 안쪽에 들어가는 그 극재, 양극재, 음극재 표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런 디펙이 있다면 배터리 성능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배터리에서의 검사는 보통 저희가 휴대폰 생산할 때 검사하게 되면 어떤 의미냐면 휴대폰에 여러분 스크래치 있으시면 그냥 기분 안 좋고 말잖아요. 새로 샀는데 스크래치가 있네. 반품을 할 수도 있지만 보통은 그게 성능에 영향을 주거나 폭발하거나 하지는 않는데요. 배터리 표면에는 저런 결함들이 있게 되면 자칫 잘못하면 폭발로 연결이 될 수 있어서 배터리 같은 경우는 검사 기준이 굉장히 까다롭고 많이 지금 비전 검사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여기서 챌린징은 사실 오히려 AI 쪽, 이 뇌에 해당하는 AI 쪽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지에서 보이지 않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게 일렉트로드 코팅이라고 저희가 부르는데 양극재 혹은 음극재입니다. 어떻게 생겼냐면 한 10마이크로 정도 되는 아주 얇은 포일의 양쪽에 이제 극재를 저렇게 코팅을 해서 배터리 안쪽에 말아 넣는다거나 원통형 셀은 각형 셀을 이렇게 쌓아서 셀을 만들게 되는데요. 이 일렉트로드 코팅에 저렇게 여기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런 미세한 무언가가 이제 있는 걸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저희가 블랙온 블랙이라고 부르는데 까만 거 위에 까만 게 지금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저게 자세히 보시면 이미지로만 보시면 저게 뭐가 찍혀 있는 건지 뭐가 묻은 건지 아니면 뭐가 파티클이 있는지 사실 알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배터리는 많은 경우에 메탈 소재를 사용하다 보니까 표면이 굉장히 반짝거리는데요. 이거 보시는 것처럼 이거는 46셀 파우치 셀, 그다음에 각형 셀, 그리고 많은 경우에 이제 웰딩이라고 해서 저렇게 용접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여러분들. 모두 다 반짝거립니다. 그럼 반짝거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건 배터리 이미지는 아닙니다만, 찍어보면 저기 무언가 있어요. 있는데, 지금 저 사실 텍스트가 있습니다. 텍스트가 있는데, 이미지만 봐서는 저게 텍스트가 튀어나온 건지, 들어간 건지 알기 어렵습니다. 분량도 마찬가지. 분량이 튀어나온 건지, 들어간 건지, 뭐가 묻은 건지 알기 굉장히 어렵고요. 그 다음에 똑같은 포일인데, 그 극재인데요. 여기에 메탈 포일 부분, 저희가 우리나라 말로는 무지부라고 하는데 전류가 흐를 수 있도록 일부는 코팅을 하지 않고 남겨놓는데, 저 메탈 포일의 표면을 찍은 사진입니다. 이건 제가 실제로 며칠 전에 저희 랩에서 이제 테스트를 하느라고 찍어본 건데, 보시면 저기 뭔가 있는데 잘 모르겠죠. 저게 묻은 것 같기도 하고. 영상을 조금 더 그 조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잘 셋업해서 보면 조금 더 잘 보이는데요. 여전히 헷갈립니다. 이게 배터리에서 지금 발생하는 불량들을 잡아내기가 어려운 이유들이에요. 근데 저희가 이제 최근에 작년에 독일에 있는 SAC라는 회사를 인수해서 적극적으로 도입한 기술이 바로 컴퓨테이셔널 이미징이라는 기술입니다. AI하고 결합해서 굉장히 큰 효과를 낼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거는 사람에 해당하면 눈을 개선하는 기술인데
자연계의 이미지를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자연계에서 얻어진, 예를 들면 이건 뭐 코인인데요. 실제로 오브젝트에다가 되게 여러 가지 방향 혹은 여러 가지 페이지의 광원을 조사하고 나서 이미지를 취득하고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컴퓨테이션 이미지 알고리즘을 돌리게 되면 사람이 보는 것과는 굉장히 다른 형태의 이미지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동전을 가지고 저희가 이거 뭐 유로화죠 찍어봤는데 잘 안 보이네요. 텍스처 인포메이션이라고 해서 표면의 어떤 반사 정도를 이제 표현해 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표면의 반사 정도를 가지고 뭘 잡아낼 수 있냐면 주로 표면의 오염 성분을 잡아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완전히 다른 영상이죠. 쉐입 인포메이션입니다. 이 동전의 표면이 어떻게 3D 인포메이션, 하이트가 왔다 갔다 하는지를 보여주는 건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하얀색이면 튀어나와 있는 거고요. 만약에 주변부보다 검다면 주변부보다 낮게 내려가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가지고는 저희가 스크래치 혹은 덴트, 버블 같은 실제로 어떤 형상을 가지고 있는 분량을 잡아내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셨던 그 녀석들을 한번 다시 한번 볼게요. 저런 코팅 표면에 이렇게 뭐가 묻어 있는 것 같은데 이걸 컴퓨테이셔널 이미징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바로 하얗게 보입니다. 하얗게 보인다는 거는 저게 파티클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파티클은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일반 이미지에서 절대로 볼 수 없는 정보들을 볼 수 있고요. 두 번째 보시는 것처럼 얘는 숫자가 명확하게 보이는데 숫자가 까만색이죠. 저 말은 저 숫자는 음각이란 뜻입니다. 양각이 아니고. 쉐입 정보를 정확하게 얻어낼 수 있고요. 아까 제일 헷갈렸던 이 포일 같은 경우에는 아마 실제로 보시면 상상을 못 하실 거예요. 실제 이렇게 생겼습니다. 보시면 뭐가 되게 막 묻어 있는 것 같았는데 실제로는 표면에 저런 이게 포일이 한 10마이크로 정도밖에 안 돼요. 여러분이 아마 생각하시는 집에 쓰시는 알루미늄 포일이 한 10분의 1 정도일 겁니다. 아주 얇아서 표면에 엄청나게 많은 주름들이 보이는데요. 이런 주름들이 실제로 일반 영상에서는 안 보이는 주름들을 이렇게 정확하게 볼 수가 있죠. 이렇게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만 그 뒤에 있는 AI가 이걸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그넥스는 이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서 이제 배터리 검사에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 좀 인상적인 건 이게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손가락이고요. 저희가 저희 연구원이 샘플을 잡고 있는 건데 여기 한 2mm 정도 되는 아주 미세한 덴트가 있는데요. 저 트레비스타 조명을 이용해서 찍게 되면 지금 여긴 좀 잘 안 보이네요. 덴트에 아주 3차원 형상이 아주 정밀하게 이제 올라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녀석들을 가지고 저희가 실제로 분량이 어떤 타입의 분량이 서피스에 존재하는지를 정확하게 찾아낼 수가 있고요.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런 컴퓨테이셔널 이미징은 아까 보시는 것처럼 이미지가 한 장이 아니라 굉장히 여러 장이 올라오게 되거든요. 이런 여러 장을 한 번에 그 망에다, 딥러닝 망에다가 뭐 1번 채널부터 뭐 예를 들면 5번 채널까지 동시에 태워서 망이 여러 가지 채널을 보고 한 방에 합숙할 수 있도록 하는 멀티 채널 기술을 탑재를 했고요. 얘가 이제 UI를 보면 이렇습니다. 이게 그 극제 표면에 있는 지금 저희가 분량을 좀 일부러 생성해서 찍은 건데 얘가 텍스처 이미지고요. 보시는 것처럼 반사율이 다른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 이유는 여기는 까만색이고 얘는 안쪽에 있던 메탈 포일이 노출돼서 저렇게 흰색으로 보이는 거고 쉐입 정보로 보게 되면 조금 이제 다른 형상으로 보실 수가 있죠. 이거를 사람이 이 이미지를 보면서 정확하게 판단해서 분량의 레이블을 할 수가 있고요. 이걸 가끔씩은 이렇게 합성해서 쓰시는 고객들 계십니다. 근데 이게 자연계 이미지를 합성한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그 컬러 이미지랑은 완전히 다른 형태의 이미지로 이제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지금 저희가 현재 출시해서 실제로 응용하고 있는, 실제로 이제 제품이라든가 생산에 적용하고 있는 기술들이고요. 마지막으로는 그럼 넥스트 스텝은 뭐냐? AI가 갈 길을. 그거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I가 이제 굉장히 오래됐죠. 사실 저거보다 훨씬 전에 시작을 됐는데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계시는 혹은 뭐 제조 현장이나 제품에 실제로 들어가고 있는 AI 기술은 대부분은 이제 CNN이라고 저희가 부르는데요.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 기반의 기술입니다. 영상 처리에 사용되는 AI 기술은. 이게 1980년대에 나왔고요. 그 당시에는 아주 큰 주목은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2006년에서 뭐가 나왔냐면 딥 빌리프 네트워크라는 게 나오면서 컨볼루셔널 기술을 도입했고 중요한 게 여기서 어떻게 얘를 효과적으로 학습할 거냐 하는 게 나왔고요. 학계에 계신 분들은 아마 다 아실 수 있을 텐데 2012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알렉스넷이라는 녀석이 CNN 기반의 기술이 나옵니다. 무려 한번 보면 한 30년 정도가 흘렀죠. 이 알렉스넷이 어떤 효과를 불러일으켰냐면 당시에 저도 이제 박사과정에 있을 때인데 저희가 이제 그 인공지능 없이 이런 딥러닝 기술 없이
다른 비전 기술을 가지고 뭐 클래시피케이션, 뭐 이미지를 보면 이미지에 뭐가 있다, 뭐 자동차가 있는지 사람인지 말하자면 뭐 클래시피케이션 이런 문제를 푸는데 한계가 거의 제 기억으로 75, 뭐 80 정도까지 가서 거의 한계에 이르렀어요. 더 이상 아무리 해도 발전이 없었는데요. 알렉스넷이 나오면서 그게 한 방에 10%가 점프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일이었냐면 사람이 봐도 알기 어려운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를 사람보다 잘 푸는 망이 처음으로 등장을 한 거였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었고요. 지금은 뭐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는 대부분 한 99까지 올라가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걸 가지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제품을 만들고 많은 회사들이 돈을 벌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좀 놀라운 게 나왔죠. 아마 들어보셨을 수도 있고요. 아닐 수도 있는데 2017년도에 트랜스포머라고 하는 저 CNN이 아닌 완전히 새로운 형태, 어텐션이라고 하는 메커니즘을 기반으로 해서 트랜스포머 망이 나오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제 랭귀지, 그러니까 자연어 처리에 적용이 됐고요. 얘가 어디 적용된 기술이냐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그 챗 GPT의 근간이 되는 기술입니다. 그 이후에 버트 GPT가 나왔고 지금은 아마 GPT-4인가 5까지 나왔죠. 굉장히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게 그 언어를 이해하고 번역하는 녀석이 나온 겁니다. 이거는 뭐 아마 써보셨으면 알겠지만 좀 정말 약간 충격적인 기술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그친 게 아니라 이제 얘를 비전 쪽으로 가져오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VIT라고 저희가 부르는데 비전 트랜스포머가 2021년도에 나왔고요. 얘는 저기 있는 알렉스넛을 완전히 뛰어넘는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망입니다. 아마 저희가 생각할 때 얘가 미래라고 보고 있고요. 그 이후에 뭐가 나왔냐면 비전 랭귀지 모델이라는 게 트랜스포머 기반으로 나왔는데 이 기술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그런 이미지와 텍스트를 결합하는 기술이에요. 얘한테 예를 들면 GPT 최근에 나온 버전 아마 써보시면 이미지를 주고 한번 물어보시면 정말 정확하게 대답을 해줄 겁니다. 그러니까 영상을 이해하는 AI가 이제 나온 거죠. 예를 들면 저희가 이제 공장에서 하는 비전 테스트가 아주 쉬운 예이기도 한데요. 이 트레이 안에 들어있는 바이럴이라고 하는데 뭐 주사 약병입니다. 바이럴이 몇 개인지 세보세요. 그러면 사람은 다 세죠. 이게 보면 알겠지만 5x5에 하나가 비어있으니까 24개입니다. 답이 24개가 나왔는데 옛날엔 이걸 어떻게 저희가 비전 테스트를 했냐면 코딩을 했어요. 딥러닝이 나오기 전에는. 다 코드로 짜가지고 뭐 동그라미가 몇 개 있는지 막 세보고 해서 코드로 짰는데 딥러닝이 나오면서부터는 이제 레이블이라는 작업으로 보통을 합니다. 레이블을 여기다가 쳐가지고요. 요 동그라미만 검출하도록 레이블을 한 다음에 돌리게 되면 또 저 레이블이 몇 개가 검출됐는지 찾아내면 주사약병 개수를 셀 수 있거든요. 근데 앞으로 나올 기술은 제가 상상하는 기술은 이런 겁니다. 이미지를 주고 그냥 물어보는 거죠. 자, 주사약병이 여기 몇 개 있지? 그러면 24개가 있다고 답을 했으면 좋겠는데 현재 여기 GPT에 가서 이런 거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헷갈리는 거 주면 25개라고 아직은 답을 합니다. 아직은 정확하지가 않고요. 나아갈 길이 좀 멀긴 합니다만 저희가 생각하는 그 비전 검사의 미래는 이런 식으로 사람이 이해하는 것처럼 말로 물어보면 대답해 줄 수 있는 AI를 지금 저희 내부에서 R&D 팀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